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아주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톰 하디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동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동물을 다루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차일드 44라고 이제 쳐보시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게, 44의 아이들이 이제 살해당하는데요. 이것의, 원래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이 소설은 실제로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 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설도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꼭 새겨들어야 할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어떤 레오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해서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새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새 아버지가 레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독소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날 때 베를린에 입성하면서 전쟁이 끝나는데 그때 전쟁 영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 영웅이 돼서 말하자면 정보국에 굉장히 고위직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사건은 1952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찻길 옆에서 어떤 소년들이 계속 사체가 돼서 발견이 됐는데 보면은 장기를 전부 꺼냈고 그리고 다시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사고는 아니죠. 그런 걸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그죠. 그래서 자기 친구의 아들도 그렇게 죽었는데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냐 하면 소련은 완벽한 국가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어내야 되는 거죠. 보고서를. 그래서 그 명령을 레오에게 내리니까 레오가 친구한테 가서 이거는 파헤칠 수 없어. 이건 사고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보국 출신이니까 참 비정한 체제였던 것 같아요. 이 충성심,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일종의 시험하기 위해서 간첩이 하나 있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봐 라고 해서 사진을 딱 봤더니 자기 아내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아내도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돼서 자기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됐는데 고민을 이제 레오가 자기 부모님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죠. 한 명이 희생되느냐, 네 명이 희생되느냐의 문제다. 그거를 이제 복도에서 그 아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레오는 결심을 하죠. 임신한 아내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로 이제 좌천이 돼요. 좌천이 돼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서 똑같은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년의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역시 똑같은 거죠. 근데 사체를 보니까 눈에 이렇게 점막 같은 게 빨간색 점막이 보통 익사하거나 혹은 교살당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점이 있거든요. 눈에 약간 빨갛게 되는. 근데 거기는 강에서도 엄청 멀고 주변에 물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교살당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살해당한 거죠. 그리고 장기를 꺼냈고 장기를 꺼낸 이후에 사체를 다시 꼬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 사고는 아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동네는 조용해야 되는데 왜 네가 와서 사건을 크게 만드냐.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요.
용의자들을 찾는데 그 처음에 그 사체를 발견했던 사람이 게이였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소련에서는 장애인, 동성애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처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회에 없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게이가 그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추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가슴 아픈 뭐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가 이 사건을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을 더 이상 죽게 해선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래도 레오는 그걸 찾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 상관에게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상관이, 못한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가 싫은 거죠. 못한다라고 했는데, 레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살인범은 여전히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걸 찾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막지 않으면 그들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망설이니까 그때 이제 그 아내가, 레오의 아내가 물어봅니다. 그 집에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그 숲을 지나서 학교를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데 요새는 좀 사건이 많아서 무서워가지고 데려다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어떤 한 게이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다시 안전하니까 이 숲을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상관이 거기서 설득이 돼요. 자기도 이게 불확실한 사건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어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차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옮겨다니면서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죠. 근데 이동 동선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미 44명의 아이들이 희생이 됐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나치즘의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치에게 뭔가 나치가 악마인지 씌워가지고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동선에서 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딜까? 이것을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로스토프라는 하는 그 지방 작은 소도시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트랙터 공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입을 합니다, 레오가.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던 날 휴일이었거나 그 시간에 없었던 직원들을 찾으라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시키죠. 그래서 찾아내서 딱 용의자를 찾아내요. 그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레오는 사실 고아잖아요. 고아였는데 이 사람이 정보국에 일하는 과정에서 그 무리한 수사와 그 다음에 미국의 스파이를 찾아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와 고문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용의자를 숨겨준 가족이 있어요. 용의자를 레오는 찾으러 가고 그 옆에 다른 동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 아빠를 권총으로 쏴서 사살하거든요. 그 동료가. 그걸 보고 굉장히 오열하는 거, 너무 분노스럽고 너무 오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필요한 거지 차일드는 아니다. 왜 애들한테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이 꼬마의 둘이 너무나 어린 여자애들인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레오가. 그래 들어가서 그 가방에다가 아이들의 인형 이런 걸 챙겨요. 그리고 이제 막 울어요.
우는데 그 자신의 아픔이 공감이 되는 거죠. 부모를 갑자기 잃은 아이들은 그래서 혹시 너네 친척 있냐? 너희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장면은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어서 이제 승진도 하게 돼요. 승진도 하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그분에게 그분이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그 용의자가 나치 수용소에 있었나 봐요. 수용소에 잠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치즘에 이 현혹이 되어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건의 보고서를 결론을 냈는데 레오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체제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체제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든 그런 폭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회는 없고 완벽한 사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기고 우리는 그런 어떤 폭력성을 인간에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폭력성을 빨리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되게 명장면이고 그리고 나중에 두 아이를 찾습니다. 그 여자의 둘을 찾아서 어떤 보육원 같은 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할 때도 막 울거든요. 레오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투박하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내가 너희 부모님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어. 그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집에 같이 따라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밖에서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아이들이 자기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레오는 그 가방을 들어주고 엄마는 그 두 소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그 보육원을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런 사람들은 꼭 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용기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배경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어느 사회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해야 돼. 소련은 완벽한 국가야. 그러니까 범죄가 있을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사건의 진실규명은 되지 않고 모두 다 덮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저는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일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추구하는 것이 용기 있는 자들의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생존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완전 램불이네요, 램불. 램불 방송인데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